네, 그 찬이쌤 뭐 저기 뭐 또 소개시킬 만한 네, 감동적인 글귀 있으면 또 한 구절 소개시켜 주시죠. 네, 53페이지의 중간에요. 음, 그래, 그는 누가 봐도 노인이지만 건강하고 힘이 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그토록 몸이 가볍지 않았던가, 마치 아이처럼. 그런데 손놀림이 조금 둔한 것 아닌가, 감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하며 팔을 들어보는데 간신히 올라간다. 그리고 그의 길고 앙상한 손가락이 보인다. 손톱이 서서히 푸르스름해진다. 여기서 이제 죽음인지를 정하게 좀 많이 암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다른 데서 보니까 이 요폰에가 맞죠? 7살 때 동백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갖고 거의 죽을 지경에 갔는데 그때 7살짜리지만 그 혼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자기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러면 죽어가지고 저 혼이 나가서 자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 책이 인생의 큰 사건이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죽음과 특별한 것이 죽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엄청 커졌네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이 책에서 요미포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막 해가 진 후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막 해가 진 후 저녁에 말하는데 인간의 삶은 좋지 여기서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을 뜻할 염성 헷갈렸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전승된다. 이름이 요한네스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올리아 올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뭐 이게 요한네스를 했다가 또 뭐 그렇게 이름이 자꾸 이어지잖아. 할아버지 이름하고 할아버지 이름하고 그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고 아침과 저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요한네스의 거의 할아버지 요한네스 이렇게 해서 마르타도 이름이 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가 쓰고 있어요. 이제 페테르를 배 타러 나갔다가 페테르 친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페테르가 죽었는데 여기 있네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72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 페테르가 팔을 꽉 붙잡아 주는 동안 요한네스는 다른 발도 페테르의 고깃배 양가리로 올리며 생각한다. 여기서 한 발만 헛디디면 물속으로 풍덩 가라앉는 것.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서로 깎아준다는 중 머리가 너는 왜 이렇게 희냐 기냐 뭐 머리를 그동안에 안 깎아줬다는데 굉장히 친구같이 친구죠. 친구처럼 친숙하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76페이지에 또 하나 둘 셋 중간 정보 보면 그리고 페테리는 다른 길로 접어든다. 뱃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곧장 저 멀리 바다와 하늘이 한들어 섰게 된 남바다를 향해 여기서 남바다를 몰라가지고 찾았는데요. 남바다는 육지가 안 보이는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주 먼 바다를 얘기한대. 남바다. 그래서 여기서 뱃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간다는 말은 동에서 해가 서쪽에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진다는 말은 해가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죽으러 간다 이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는 것은. 그리고 이제 78페이지에 보니까 루어가 끊어서 아무리 끊어 이게 1m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궈도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m 안 가고 이제 고기를 못 잡고 있으니까 81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에 루어가 내려가지 않는 건가 계속 이 루어를 이제 떨어뜨리고 있어요. 여기가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한네스가. 그러니까 페트르가 묻는다. 안 내려가.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젓는다. 그거 고약한 이르건 페트르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가 올려다보니 페트르의 눈이 눈물이 고여 있다. 음.
정말 고약한 일이야. 페트르가 말한다. 바다가 요한네스로 말하는 거예요. 페트르가 바다가 더 이상 자네를 요한네스를 원하지 않는구먼. 이게 굉장히 여기 어미시다가 말인 것 같아. 바다가 더 이상 자네를 원하지 않으면 이제 고기도 못 잡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어, 생업이 끝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페트르는 눈물을 닦아낸다. 음. 페트르와 함께 요한네스가 요한네스는 그러니까 페테르가 친구가 그나마 눈물을 닦아낸다. 이제 슬프니까 그래서 요한네스의 여부의 생명이 끝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기 82페이지 보면 또 이제 한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바다가 더 이상 자네를 받아주지 않는 거라네 하고 또 페테르가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생명이 끝났다. 이제 이걸 우리한테 암시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하세요. 네. 저도 이제 한 구절 더 또 소개를 하자면은 참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요한네스하고 페테르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그 이제 사후세계로 가야 된다고 이제 페테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네스가 물어봐요. 근데 그 물어보는 내용이 거기는 뭐 무섭지 음. 않냐? 어?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음, 그리고 이제 뭐 거기는 좋냐? 이제 그렇게 음, 물어보니까 아 좋다. 이제 거기 가면 뭐 에르나 부인도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만날 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 하여튼 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페테르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제 사후 세계를 비롯한 보통 뭐 그 어떤 천사가 안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후 세계에 예.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페테르가 이제 하여튼 뭐 천사의 입장으로서 가장 친한 친구로서 와가지고 이제 데리러 가죠. 데리고 왔다. 예, 데리러 왔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과정이 너무나 정말 편안하잖아요. 자기의 가장 친구가 와서 이제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친구의 말이니까 믿죠. 또 모르는 사람이 뭐 거기 두렵냐 좋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안 무섭다 좋다 뭐 그래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데 가장 친근한 친구가 이렇게 같이 얘기해주고 하여튼 이 것이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어떤 그런 우정 을 나타내잖아요. 평상시에 그런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사후 세계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그런 것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페테르가 어떤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뭐 하여튼 왔겠죠. 오기도 했고 그리고 하여튼 이 과정이 뭐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참 평탄하고 어떤 정말 어떤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하여튼 뭐 뭐랄까 우리 마음을 참 따스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이 글은 뭐 특별한 뭐가 없잖아요. 그냥 뭐 흔한 그 일들,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근데 그 원형, 우리 삶의 원형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원형을 가장 그 고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하여튼 보여주는 그런 작품. 고객요? 하가 고객요? 고갱이라고 이제 그 원심, 구멍? 나무의 그 가운데 있는 그 핵심 보고 이제 고갱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 그래요? 화가가 원형이란 아니고? 그런 뜻인데요. 본질 원형. 아, 네. 하여튼 음, 그런 것들이 해서 하여튼 뭐 하여튼 이걸에서 하여튼 삶과 죽음이 어떤 구별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아까 차인 쌤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그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포세는 또 그런 사후 임상 그런 어떤 죽음의 고비를 하여튼 넘겨놓고 있던 그런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아까 있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실감나게 적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지금부터는 뭐 예, 주제 토론 한번 하는 걸로 해볼까요? 예.
뭐 소개하시고 싶은 글 있어요? 예, 잘 있어요. 아니요, 예, 없어요. 예. 뭐 주제 토론은 이제 나의 노후, 삶과 죽음 어떻게 맞이하길 원하시나요? 요한네스가 섬이라는 환경에 살면서도 풍요로운 마음으로 잘 살아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 숫자는 뭐 우리나라와 유럽 요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혼의 존재에 대한 개인의 소견이나 뭐 경험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예. 뭐 노후의 삶에 대한 우리와 유럽의 차이는 뭐 무엇일까?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기 중에서 차이쌤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시죠. 어, 우리 아버지도 지금 쓰러져 갖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지금 이제 수술도 못하고 병원에 계신데 한 달에 우리 170만 원씩 4명을 냈어요. 4, 7, 28. 거의 첫 달이니까 간병인 14만 원씩 가 680만 원. 병원에 또 막 입원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막 그러면 막 거의 7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둘째 달에는 4명이 있는 곳에 한 명이 통합 간병이라고 하는데 간병인이 혼자 있는 곳으로 지금 옮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옮기고 나면 한 명이 계속 다 해주다가 수발을 다 해주다가 이제 배를 눌러야 온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서 이제 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또 성격이 막 이렇게 털털한 성격이 아니고 조용한 성격이 온화하고 그래갖고 아 우리 아버지가 또 싸이해가지고 조용히 해서 벨 못 누를까 이제 걱정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제가 뭐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토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 딸이 비행기표를 잘못 사갖고 이번 주 토요일 걸로 해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이 아니고.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차표를 다 이제 비행기표를 달라 다섯 군데 다 갔는데 다 만석이래요. 금요일이니까. 그것도 여기 어린이날 전날이니까 뭐 어버이날 해서 다 해서 어디 가나 봐요. 금요일 저녁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시간 갔다가 또 한 시간 왔다가 버스를 두 번씩 타고 왔는데 그래서 못 갔는데 아버지가 그날 그 외출 나오는 날이었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남동생이. 그래서 아버지를 집에서 내가 보려고 갈라 했는데 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아버지 병원을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가 집을 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가 발을 끓고서라도 집에 와갖고 이 집에 와야 되는데 뭐 치매도 아닌데 화장실만 갈 수 와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아이고 이제는 못 온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그 말 들으니까 되게 섭섭한 거예요. 아무튼 집에 와야 되는데 요양보살을 주더라. 근데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돼. 엄마가 아프니까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허리 수술하고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요양원을 가기 싫고 저도 집에 있으면 3시간밖에 요양소가 안 오고 나는 또 자식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좀 요양원이 좋아지고 이제 학대하는 사람도 없고 좀 정말 좋은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요양병원은 너무 비싸니까 아무튼 그래 생기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노후 세대가 너무 많고 이제 학교가 다 이제 문을 닫으면서 그 자리가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 자리가 이제 요양원으로 변한대요. 그런 변리가 수십 군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애들은 잘하지 않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계속 늙어가면서 요양병원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 어디가 초고령사회, 초초고령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이제 집에서 죽고 싶죠. 어르신들이 요양보살을 쓰는 이유가 다 자기 집, 자기 농, 자기 집, 자기 화장실 이게 자기 그릇 이런 데서 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요양원을 가면 아무리 잘했는데도 집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그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 요새 어르신들은 나를 죽으러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갔다가 죽으면 이제 땡이고 거기서 살아서 건강하게 나왔다는 사람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나를 죽음으로 보낸다. 자식들 굉장히 섭섭해해요. 어르신들이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기 이제 이웃이 친구가 몇 명이 있을 때 행복한 생활 하나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구두장이 야코프가 나오고 자기 부인 에르나가 나오고 자기 아들이 6명이가 그렇고 딸이 신내가 한 명이고 사이도 레이프가 사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친구 페테르가 나오고 페테르가 좋아하는 안나 페테르션, 이름 비슷하네. 안나 페테르션이 나와요. 근데 이 안나가 무슨 뜻을 뜻하는지 몰라도, 이게 뭐야, 요한네스가 태어날 때도 안나라는 사람이 와서, 산파가 와서 아기를 받았거든요. 요한네스를. 근데 요 친구의 친구를 안나 페테르션한테,
뭐야 요한네스가 웬일이지 편지를 썼는데 엄청 편지 썼는데 알고 봤더니 페트라하고 또 친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창피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안나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여섯 분밖에 안 되고 자기 뭐 아들들 좀 멀리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섬에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식내 막내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내딸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매일 하고 안 되면 지금 오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죽어갖고 혼 사이로 그냥 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인하고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고 에르나가 커피를 끓여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집에 가면 에르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갔더니 정말 베테랑하고 얘기 안 되면 집에 갔더니 정말 에르나가 나와서 마중을 내서 커피 끓여서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또 이제 부인은 사라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 친구가 몇 명이지만 건강한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그렇게 또 그나마 이제 요한네스가 건강하니까 혼자 살 수 있겠죠. 아프면 뭐 딸 집에 가든지 누구 집에 갔겠죠, 그죠? 그때는 요양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모두 진짜 그 노인 세대가 이제 우리를 키운 부모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노노사에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하여튼 현재 모든 그 가정에 뭐 저도 이제 어머님이 100세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다치셔가지고 엉덩이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니까 결국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네. 대소변 처리가 안 되니까. 예. 음, 그래서 이제 뭐 요양원으로 최근에 모셨는데 요양원은 뭐 요새는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뭐 저렴한데 음, 뭐 돈은 싸요. 60만 원, 70만 원 정도면 이제 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병원을 치료를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병원에 가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돈이 뭐 끝이 없이 들어가니까 결국 뭐 이제 뭐 다들 60세가 뭐 넘어가고 그리고 60세가 다 되는 이제 그런 자녀들이 지금 이제 어떤 그런 벌이도 이제 시원찮죠. 시원찮은데 이제 부모의 그런 공양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하여튼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진짜 엄청난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좀 하여튼 어르신 분들은 또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형편이고 뭐 자식도 뭐 누가 뭐 많이 또 뭐 그렇게 준비된 사람도 대부분 준비가 못 돼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모든 그 한국인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식은 또 자식대로 많은 또 그만큼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래서 음, 하여튼 이 유럽 사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이것도 현대잖아요. 유럽에 지금 뭐 했던 현대인데 거기는 하여튼 병원비 같은 게 무료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료예요. 뭐 세금을 음. 물론 뭐 세금을 많이 내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지금 이런 문제는 겪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이 편안한 죽음이란 게 우리한테는 주어질 수가 없다.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예. 자니쌤 그 요한네스가 섬이라는 환경에 살면서 풍요로운 마음을 잘 살아낸 이유 그리고 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 숫자는 뭐 어떤 건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줄 수 아까 있을까요? 얘기했는데요. 아까 야코프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숫자는 아, 꼭 뭐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제가 야코프하고 뭐 안나 페테르센도 이야기하고 마르타 에르나 뭐 식내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예, 저도 뭐 친구가 별로 많이 없는데 뭐 교회도 뭐 오래 다니도 교회 친구 별로 없어요. 토요일마다 만났죠. 공부하는 사람 한 명 있고 어제 누구 아는 사람이 또 그 요양보호사 했는데 건이도 이제 당뇨가 심해갖고 일을 못해요 요양보호사를 남편도 없고 이래서 돈을 어떻게 버나 하고 전화했길래 우리 집 놀러 오라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제 제가 비타민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있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이도 약간 내가 좀
그동안 이렇게 모른 척보다 바빠갖고 신경을 안 썼는데 옛날에는 되게 우울했어요, 건이가.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전화를 해주고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매일.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꼭 언니 이제 뭐 야채 챙겨 먹어라. 당뇨 환자니까 맨날 그런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요새 신경을 못 썼는데 아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요- 독서 토론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엄청 친해갖고 뭐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친한 것 같아도 자기 일들이 다 바쁘니까 별로 이렇게 친한 사람 같지도 않아요. 저는 요번에 이제 나왔거든요. 여기서. 아, 내가 나간 거 봤죠? 동아리 때 간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총무를 서웠나 안 서웠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음, 그래서 이 요한네스는 아무튼 자기 부인도 좋았고 뭐 부인하고 뭐 힘들었다 그런 말이 없잖아. 에르나하고 에르나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에르나가 커피 끓여주는 건 먹고 싶다. 이렇게 에르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집에 올라가는데 이제 에르나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도 아들도 많이 놓고 딸이 또 그 부근에 있어 막내딸이 있어서 자주 엄마가 죽고 나서 뭐 또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날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와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혼이 나와가지고 뭐죠? 그 자기가 무덤 저기 장례식을 자기가 보고 있어요. 요한네스가 목사는 흙을 조금 퍼올린다. 134페이지. 식내 곁에는 그의 다른 자식들 모두와 손자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목사가 둘러서 있다. 식내의 눈에는 에르나에게서 본 것 같은 빛이 있다. 그리고 모든 어둠과 저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구준일을 바라본다. 저 아래는 구준일이 생겼구나. 남 말하듯이 얘기해요. 요한네스가 말합니다. 이제 말들이 사라질 것이에요. 페테르가 말한다. 친구가 같이 보고 있다가 이제는 말들이 떠나가면서 작별이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테르의 목소리는 몹시 단호하게 들린다. 신내는 요한네스의 관 위로 목사가 흙을 던지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요한네스. 아버지는 똑똑한 분이셨죠. 유별난 구석이 있었지만 자애롭고 선한 분이었어요. 자식들이 자애롭고 선하다 이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걸 잘 알아요. 일곱 명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고기 잡아가지고. 근데 그걸 딸이 또 알아주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속을 개운하게 했죠. 위가 안 좋았던가 봐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애롭고 선한 분이었어요. 계속 자애롭고 선한 분이었어요. 두 분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흰내는 생각한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간다. 그 흰 구름이 느낌에 자기 아버지 영혼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오늘 바다는 저리도 잔잔하고 푸르게 빛나는데 아버지는 없다 이 말이겠죠. 식내는 생각한다. 요한네스 아버지, 요한네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 죽음을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영원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얘기하지? 뭐 계속 이어진다인데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 네.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그 부근에서 어떤 분이 음, 이제 독서 토론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식내가 자기 이제 장례식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무덤에 넣는 것을 네, 이제 흙에 넣는 것을 보는 건데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그런 음, 걸 생각해 봤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 식내가 뭐 이제 얘기한 음,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한번 자이런 아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음, 그렇습니다. 음, 뭐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숫자는 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도 뭐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거의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낸 사람이 없어요. 뭐 이제 암만 해도 내가 또 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못 써서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교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근데 이제 뭐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군대 대학교도 친구들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못 사귀었고 공부만 열심히 한 것 같아. 공부만 책 읽고 예, 공부도 못하면서 뭐 공부만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책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뭐 하여튼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군대 친구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은퇴할 나이니까 가서 만나고 이제 그러거든 요새는 그래서 이제 네. 만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그동안 너무 텀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만나도 이제 옛날이야 물론 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멀리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나마 요새 나는 독서 토론을 해가지고 독서 토론 이렇게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토론하고 또 커피숍에서 얘기함으로써 또 많은 새로운 사람들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좀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또 주제 중에 뭐 영혼의 존재에 대한 뭐 소견이나 경험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본다 이제 이런 건데 글쎄요 뭐 이제 뭐 우리 어머니의 꿈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부천에서 이제 처음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저는 이제 80년도에 처음 이제 부천으로 왔는데 처음에 연립에 살았었는데 그 연립에서 이제 나랑 어머니랑 둘이 이제 살았는데 그 연립을 이제 뭐 이제 팔자고 형님들이 이제 팔자고 그래서 이제 팔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근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 꿈에 이제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죠. 뭐 음. 울더래요 꿈에. 근데 이제 모습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우나 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엄마가 우는데 왜 에? 왜 우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얘기하시 외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 집 판다고 운다. 꿈에 그런 음. 거예요. 그러면서 2,700만 원 아니면 팔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하여튼 뭐 그때 얼마를 주고 팔는지 몰라도 하여튼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꿈을 꾸어가지고. 그래서 안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집에 외할머니가 사셨어요? 옛날에? 아니요, 안 살았죠. 예. 아, 안 살았는데 못 예, 팔겠어요. 예, 아, 안 예. 살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산 거였는데, 음. 할머니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음.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 집을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6,700만 원인가 받고 이제 팔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팔았으면은, 나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완전 주저앉았죠. 뭐, 어디 뭐, 전셋집 진짜,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진짜, 그게 진짜 조상이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하여튼 이 글이 결코 어떤 허구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포세가 어떤 자기 어떤 임상적인 체험도 있었잖아요. 이런 실질적인 체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써가지고 이것은 되도록 아주 그냥 정말 사실적인 글로서 난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찬희 쌤은 좀 뭐 아, 영혼이라는 저도 거에 영혼이 대해서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무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집에 뭐 이렇게 산당을 좀 차려놓고 뭐 전봐주고 이렇게 그런 작은 무당도 아니고 막 그런 거였는데 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점치고 집에 이렇게 산당 같은 비슷한 거 해놓고 자꾸 이제 몸이 아프니까 할머니가 예, 요새 몸이 아프면 또 신내림을 받는다는데 거꾸로 우리 할머니는 또 예수님 믿어야 돼 낫는다 사람들이 막 그래요. 또 교회를 이제 신 모시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그 신이 교회 간 걸 아니까 막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못 오고 교회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 부르면서 이제 몸은 나았어요. 교회 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하고 이제 한 두 달 넘게 있다가 집에 있는 걸 이제 그거 다 불태워야 되니까 불태워야지 자기를 안 괴롭히니까 귀신들이 여기 이런 거 다 하고 다 불태웠대요. 그 점치던 걸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굉장히 금식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면 항상 뭐야 귀신인가 뭔가를 섬기는 버릇이 내가 모욕도 깨끗하게 하고 뭐 그거 굉장히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게 꼭 기도도 막 새벽 기도 가시고 하여튼 그 열정이 이제 교회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간다 그러면 되게 밭을 막 미리 매주는 거. 일요일 바빠서 못 간다. 밭을 미리 매주면서 교회를 인천도 하고 이랬는데 할머니가 이제 암이 걸려갖고 우리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집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봤대요. 우리 아버지가 별로 믿음이 별로 큰 편은 아닌데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보는데 갑자기 천장까지 닿는 큰 흰 옷을 입고 작은 천사가 아니라 천장까지 닿는 천사가 나타나갖고
할머니를 탁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 모시러 왔구나. 신천사 하니 검은 옷 입고 오면 또막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고 어 굉장히 아 이제 하나님 데리고 가려고 하나 보다 하고 그걸 깨달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버지 별로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여-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뭐 아무렇게나 살고 막 욕심 부리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이 그러면 너무 가치도 없고 가치 없는 삶이고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인생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어렵고 막 힘들게 아프고 막 암 걸리고 뭐 해갖고 막 학대받고 이 사람 많은데 그 영혼이 만약에 내세가 없고 죽은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끝이라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게 다 정당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죽음에 대한 뭐 우리의 자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죽음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삶의 연장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되도록이면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제 뭐 더 온전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삶의 연장이니까 우리가 어떤 뭐 우리가 그 삶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연장이니까 내 자신을 좀 더 그래서 뭐 좀 내 자신을 좀 더 갖추어야 되고 좀 뭐 그래야 되지 않나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사실 또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어떤 뭐 사람의 어떤 성향 자체가 또 뭐 있기 때문에 뭐 생각처럼 되지 않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찬희 쌤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신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 믿음이 없는지 죽음을 두려워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딸은 그래요. 엄마 죽음이 무섭지 않아? 근데 나는 무서운데? 우리 딸이 이제 자기는 걱정 안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죽음이 무서워. 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예, 3일 동안 엄마를 이렇게 저기 넣지 말고 얼음 거기 넣지 말고 냉장고에 넣지 말고 3일 동안 집에 옛날처럼 놔둬갖고 엄마가 진짜 숨을 쉬나 안 쉬나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막 있더라고 뉴스에 그래갖고 살아 이게 찔러보고 엄마가 살았나 죽었나 보고 저기 매장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약하지? 엄마는 우리 딸이 그래요. 너무 웃겨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죽음을 별로 죽을 때가 돼가는데 자꾸만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예, 예, 그 이제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독서 토론 오늘 한 소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저기 뭐 자기 못다한 얘기 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하도록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저부터 독서토론 소감을 뭐 이 책을 읽은 소감이라든지 하여튼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에, 하여튼 뭐 부러웠어요. 야 정말 나도 병치레 하지 않고 병치레 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병치레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자기 자녀들한테 어렵고 자기 자신은 둘째치고 그리고 이 병치레가 오래되면은 엄청난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뭐 지금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뭐 존엄사 같은 것도 정말 도입돼야 되지 않나. 그거 뭐 괜히 병치레만 한다고 결국 살아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것도 도입돼야 되지 않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사실 OECD 최하위거든요. 엄청나게 노인 뭐 두 명 중에 한 명은 정말 노인 빈곤에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형편인데 하여튼 이런 사회를 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헤쳐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두렵고 사실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유럽의 이런 어떤 제도 어떤 복지가 상당히 또 부럽고 많이 본받아야겠다는 또 생각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예, 차니 쌤 네, 마지막 저는 아직 소감해 요거 주시죠. 좀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131페이지에 보면
아픈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이제 그 가야 되니까 거기로 수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엔 몸이란 게 없다네. 그러니 아플 것도 없지. 페테르가 말한다. 자, 계속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너도 나도 없다네. 페테르가 말한다. 좋은가? 그것은 요한네스가 묻는다. 좋은 것도 나쁠 것도 없어. 하지만 거대하고 고요하고 잔잔히 떨리며 빛이 나지. 화나기도 해. 하지만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에. 페테르가 말한다. 이제 133페이지 와서는 그게 무섭지도 않고 하고 베테르가 말한다. 그렇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하지만 에르나도 거기 있나? 제일 이제 첫 번 말하는 게 에르나예요. 에르나도 거기 있나? 요한네스 묻는다. 자네가 사랑하는 건 거기 다 있다네. 사랑하지 않는 건 없고 말이야. 이게 되게 멋있어요. 사랑하는 건 거기 다 있다네. 안 사랑하는 건 없고 그렇다네. 그렇다면 마그다. 내 누이도 거기 있나? 누이 이름 마그다인가 봐요. 요한네스가 묻는다. 그럼 물론이지. 베테르가 말한다. 어른이 되기 전에도 죽었는데 말인가. 요 자기 누나가 나이 차이 좀 났는데 이게 빨리 죽었나 봐요. 어릴 때 요한네스가. 그래서 그렇다네. 페테르가 말한다. 그럼 그렇고 말고 페테르가 또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가 올리다 보니 페테르의 고깃배는 남바다를 향해 멀리 남바다를 엄청 멀리 남바다를 향해 서쪽 향로로 나가고 있다. 해가 지는 방향이니까 죽음의 세계로 저승으로 들어가는지 뭐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이거든요. 음, 아무튼 이거는 정확하게 인생이 그냥 어 배틀에가 마중 나오고 이 같으면 정말 좋긴 좋겠는데 어떻게 이제 인생을 노후를 잘 마무리 지을지 열심히 잘 베풀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풀면서 사람과 인간관계가 맺혀 있는 부분을 풀고 이렇게 잘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니 쌤, 뭐 우리 음, 서로 이렇게 안내를 할까요, 나중에? 어떤 거요? 그래요. 그러면 서로 그래요. 서로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만나지? 나도 몇 시인지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네, 오늘 또 장시간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좋은 말씀 저 감사합니다. 책을 예, 샀어요. 예, 책 살 때 우리 예. 강아지 이렇게 물어뜯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어제 샀는데 물어뜯었어, 어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다음에 계세요. 데뷔안이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